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계화가 돼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.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지상명령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. 땅끝이 어디 있습니까? 이 세상의 땅끝은 뭐 한국도 한동안 땅끝이었지만 여러 국가에 있습니다. 남미, 뭐 우리 빌황 어머님께서는 멕시코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, 중앙아시아, 동남아시아, 몽고, 북한, 이 다 땅끝인데,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,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.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, 이 내용을 우리나라 상황에 좀 이렇게 갖고 봤습니다, 한번. 그래서 가볍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다들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. 독일이 이제 라인강의 기적이다 보니까 우리도 강이 하나 필요했던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랬는데, 사실은 기적입니다. 이게 이 1950년도에 땅끝이었어요. 우리가 정말 전쟁 딱 치르고 나니까 이 모습이었습니다. 이게 청계천이에요, 청계천. 근데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이게 지금의 청계천입니다. 이건 큰 축복을 받은 거죠. 근데 여기 아까 그 전 장면에서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주셨느냐를 제가 참 우연히 올 1월 중순에 그 블랙 마운틴 노스캐롤라이나라는 데를 한번 가보게 됐어요.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신 그 미국 선교사님, 미국 남부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한 50여 분 가족이 이제 살았는데, 지금은 한 10가정밖에 안 남으셨어요. 연세가 너무 많고 돌아가시고 아프시고. 그래서 우리 CGN, 저는 온누리교회 다닙니다만 온누리교회 CGN TV하고 같이 가서 그분들을 좀 인터뷰를 했는데,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셨더라고요. 한국에 오셔서. 전부 엘리트예요, 엘리트. 그러니까 너 할 일 별로 없으니까 한국 가서 일해봐. 이게 아닙니다. 의사, 변호사도 있었고, 교수들, 이런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한국에 와서 부르심을 받고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셨고, 그 결과가 이거다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. 정말 대단한 한국이 되었습니다. GDP 기준은 한 1.4 트릴리언, 지금 이걸 이제 한국으로 하면은, 그러니까 1조 한 4천 불 정도 되는데, 이걸 이제 인구로 나누니까 한 2만 한 몇천 불 되는 거죠. 그리고 사실은 이제 5천만 인구인데 2만 불이 넘은 국가가 전 세계에 7개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일곱 번째 국가가 됐고, 그러니까 1등 하는 산업이 굉장히 많죠. 반도체, DRAM, NAND 플래시 쪽은 삼성 하이닉스에서 1등을 하고 있고, 스마트폰, 삼성, LG 아까 들으셨지만 약 31%를 저희들이 전 세계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선은 우리가 최근에 중국한테 1등 자리를 물려줬지만, 현대중공업, 삼성중공업, 대우, 조선해양 요즘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2등을 하고 있고, 자동차도 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철강 생산량도 약 4위. 그리고 요즘 이제 한참 뜨고 있는 우리 K-팝 컬처 문화, 이게 지금 저도 해외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상당한 아주 센세이셔널 웨이브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, 지난번 올림픽 때 우리가 5위를 했습니다. 전 세계. 금메달 13개, 실버, 은 8, 동 7. 이렇게 해서 대단한 대한민국을 지난 60년 동안 만든 건 사실인데, 이제 문제는 챌린지가 지금 엄청 많죠. 아주 많습니다.
이게 지난 한 75년 정도 240불, 250불 정도의 그 1인당 소득에서 지금 한 2만 한 6천 불 정도 되긴 됐죠. 근데 뭐 이런 그 해외 그 크라이시스, 소위 위기가 오면은 저희가 덜커덩합니다. 약해서. 그래서 이 IMF 위기 때 12,000불에서 7,700불로 내려앉기도 했고, 또 2007년, 18년도 금융위기 때, 이건 사실은 뭐 미국에서 발생한 위기입니다만은 이때 또 덜커덩했고, 근데 잘 버텨요. 그리고 잘 힘을 합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, 여기서 그러면 과연 이쪽으로 갈 거냐, 이 평행선을 걸 거냐, 내려갈 거냐. 이 내려간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. 대표적으로. 아르헨티나가 잘 나가다가 60년도, 70년도 초까지는 잘 나가다가 그냥 꼬꾸라졌어요. 평행선을 걷는 국가가 많죠. 이스라엘. 잘 나가다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고. 정말 실질적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, 뭐 죄송합니다.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4만 불, 5만 불로 올라가야지 평가를 받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땅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. 땅끝까지 간다는 게 그게 돈이 필요한 겁니다. 미국이 우리나라에 2,600명의 선교사님들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이 북한에서 보냈어요. 그분들 다 지원했어요.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근데 어렵습니다. 뭐 기껏 가봐야 요즘은 2%, 3%. 물론 우리도 80년도에는 지금 중국처럼 10% 성장을 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 지금 국면에 있다. 저는 한국 경제가 포화 상태에 들어갔다. 꼭 감히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내용이죠. 한국 경제만 바라보면 안 된다. 그래서 세계화를 또 해야 돼요. 성경의 말씀처럼. 근데 이제 우리 주변 국가들을 보면은 당연히 5만 불, 4만 불이 돼야 됩니다. 이 제일 윗선이 이 싱가포르입니다. 엄청 잘하고 있어요. 5만 6천 불. 그러고 이제 홍콩이 진짜 이 두 나라는 땅덩어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부가가치를 엄청 만들어내죠. 특히 금융 위주로 만들어내서 홍콩은 4만 불. 일본이 약간 좀 최근에 내려가는 이유는 사실은 환율 때문에 그렇죠. 사실은 4만 불, 5만 불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고 저희는 여기서 지금 조금 2만 불을 겨우 올라가서 이제 3만 불을 가느냐 참 어려운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중국은 근데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. 중국이 이미 8천 불. 뭐 인도 치고 올라오고 인도네시아 치고 올라오고 우리는 샌드위치가 돼서 과연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사실은 질문들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뭐 우리도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. 이 포춘 글로벌 500개 기업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뭐 저희가 그래도 17개 정도 뭐 한 거의 20년 전에 12개에서 지금 17개 뭐 증가는 좀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최근에 여기 편입된 것들이 롯데 쇼핑, 삼성 보험, 생명보험,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근데 보십시오. 누가 가장 성장을 했는지 보시면은 중국입니다. 그럼 중국에 가야 됩니까? 안 가야 됩니까? 중국 가는 게 세계화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뿐 아니죠. 뭐 인도도 가야 되겠고 하지만 미국 보십시오. 미국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. 160개에서 128개. 일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일본이 128개에서 57개.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뭔가
하려고 아베 수상이 엉뚱한 짓들도 좀 할 정도로 국민들을 뭐 자극한다 그럴까?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은 이 중국의 약진. 대단하죠? 20년 만에 글로벌 500대 기업의 100개 정도를 차지했다. 근데 우리나라에 저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우리 경제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게 우리의 엑스포트 드리븐 이코노미. 이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. 50%입니다, 50%. 약 48% 뭐 정확하게 최근. 그러면 수출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내려앉죠. 뭐 글로벌 위기가 와서 뭐 미국이나 유럽이 돈을 못 벌어요. 그래서 못 사. 그럼 우리 내려앉습니다. 또 내려앉고 있어요. 이게 이 수출 의존도를 아까 말씀드린 1조 4천억 불은 그 중에 반이 수출이라는 얘기죠. 근데 수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해서 만든 게 1조 4천억 불이고 5천만으로 나누니까 2만 불 좀 넘었어요. 그럼 4만 불이 되려면은 5만 불이 되려면은 그게 더블이 돼야 되죠. 1조 4천억 불이 더블이 돼서 3조 불이 돼야 되는데 그 3조 불을 어떻게 만듭니까? 국내에서 나오겠습니까? 안 나올 것 같아요. 지난 60년 동안 엄청 우리 할아버지 때, 아버님 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가 1조 4천억 불인데 60년 동안 앞으로 또 1조 4천억 불을 했지만 이걸 좀 벗어나야 된다 하는 그게 있는 거죠. 저는 수출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몫을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수출만 해서는 안 돼요. 일본에 가서, 중국에 가서, 인도에 가서, 인도네시아에 가서 우리 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약간 이제 변화를 소위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재벌 의존도 때문에 뭐 여기까지 왔다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타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우리 경제 약 30대 재벌 기업을 얘기합니다만 84%를 차지하고 있다. 아주 기형적인 그 구조죠.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.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아까 빌황 씨도 중소기업 잘 되기 위해서 CEO들, 창업자들 돕겠다고 말씀.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. 이번에 여러분들 듀티 프리샵 정부에서 했죠. 세계 그 중에 2개가 재벌 기업한테 간 거 아시죠? 신라가 듀티 프리샵이 없습니까? 있어요. 또 줬어요. 현대백화점하고 뭐 컨소시엄. 한화 저 옆에 오니까 한화 리조트 있는데 갤러리아 그 때문에 또 아니 정부가 왜 재벌들한테 이런 걸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. 듀티 프리샵은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그러죠. 누워서 떡 먹습니다. 근데 이거를 전부 재벌한테 몰아주는 우리 정책 잘못됐죠. 삼성그룹, 현대그룹 지금까지 잘해왔어요. 근데 우리 전체 35%를 차지할 정도면은 문제가 있다. 근데 고용은 반대예요. 고용은 콩글라머레트 여기 재벌들은 5%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. 전체 고용이. 그래서 여러분들 재벌 갈릴 생각은 마세요. 경쟁 엄청납니다. 중소기업 가가지고 도우세요. 그런 말씀 저 좀 드리고 싶고 이거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요번에 뭐 다행히 오늘 아침 남북 대화가 타결이 돼서 뭐 기쁘기도 합니다만은 항상 우리한테 남아있는 이 숙제 북한 리스크 노스 코리아 리스크 그래서 우리는 남쪽에 있다 보니까 항상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어요. 전 세계적으로. 이 디스카운트를 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아주 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아마 곧 뭔가 남북이 교류가 되고 뭐 통일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많이
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. 지금 대학교 졸업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북한을 책임져야 될 분들입니다. 북한을 알아야 되죠. 북한에 필요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세계화 엄청난 과제입니다.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4만 불, 5만 불을 가기 위해서 세계화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지상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도 세계화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. 이 기업들은 소위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재미삼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IBM은 컴퓨터 회사였죠. 하드웨어였는데 지금은 IT 다 팔아버렸어요. IT 컨설팅, PwC 컨설팅 인수해서 이렇게 되고 페이팔은 그 암호를 주로 암호화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던 회사가 지금은 온라인 페이먼트가 됐고 티파니 요즘 뭐 그 귀금속의 1위 옛날에는 그냥 문방구 정도였습니다. 그거보다는 좀 컸지만 갭 지금 이제 진 뭐 클로딩 쪽인데 레코드샵이었어요.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하는 기업은 엄청난 부를 세계적으로 창출해낸다. 이게 왜 안 되죠? 넘겨주세요. 넘겨주세요. 이게 안 되네. 뭐 애플 아까 뭐 애플 워치까지 다 보여줬으니까 뭐 생략하겠습니다. 애플이야말로 진짜 애플 PC로 시작을 한 회사가 뭐 모바일 스마트폰 컨텐츠 이쪽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 간 회사인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애플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M&A를 통해서 했다는 부분 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계신 분들한테 좀 질문을 간혹 드리면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필요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다 만들 수가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. 못해요. 불가능한 얘기예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술 사야죠. M&A를 해야죠. 국내에서? 뭐 국내에서도 해야죠. 그러나 외국에서도 많이 사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M&A, 글로벌 M&A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져야 돼요. 한국을 위해서.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. 미국 가서 뭐 어떤 회사 차리고 사고, 영국에서 사고, 중국에서 살려면, M&A 하려면은 엄청난 사실은 실력이 있어야죠. 사는 것까지는 좋아요. 그러나 그거를 또 매니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또 큰 일들이 있어야 되는,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. 중국은 정말 한마디로 어메이징한 나라다. 요즘 뭐 주가가 엄청 떨어져서 빌왕 씨 괜찮죠? 또 빌왕 선생님은 떨어질 때도 버시니까 힘들어요. 힘드세요? 근데 하여간 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우리는 여기서 덜커덩하고 여기서 덜커덩했지만 그렇지 않아요. 중국은 계속 올라갑니다. 지금 뭐 소비 구매력 기준으로 벌써 1등을 했습니다. 구매력 기준으로. GDP 그냥 GDP 기준으로는 2등이죠. 미국 다음인데 구매력 기준으로는 1등을 했습니다. 구매력은 그 물가가 반영이 되는 그 포션인데 1등을 했고 뭐 인구는 당연히 1등이고 이거 Foreign Exchange Reserve 외화 보유고가 또 1등입니다. 지금 한 4 빌리언 달러인데 우리는 여기 10분의 1 정도죠. 하여간 이 모든 부가 전부 중국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경이로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10대 은행들도 1등, 4등, 5등, 8등 이 4개가 중국 은행들입니다. 이런 데 가서 일을 하세요. ICBC, 중국 ICBC 세계 1등 은행이에요. 시티그룹보다 훨씬 높아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높습니다. 그런데 가서 일을 해서 배우세요. 근데 사실은 이 은행들이 전부 부실했습니다. 전부 부실한 은행들을 40조라는 돈을 부실채권을 다 중국에서 사주고 그 다음에 IPO를 갔죠. 상장을 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소위 그 마켓 캡을 누리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또 한 말씀 드린다면은
외국에 가서 다 은행들을 지금 사고 있어요.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샀고 네덜란드에도 샀고 사우스 아프리카 스탠다드 뱅크도 샀고 이 M&A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부의 창출에 M&A라는 포션이 굉장히 크게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. 제가 사실 어젯밤에 중국에서 왔습니다. 중국에서 한 3일 정도 있었는데 그냥 중국에 대해서 이 말씀 한 말씀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만은 우주항공이 우리 세계에서 알다시피 미국이 제일 강한데 미국을 이기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항천공사를 방문을 하고 왔는데 거기 인공위성을 지금 1020, 지금 달날에 중국 위성이 하나 앉아 있어요.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사진을 보내고 있는데 1024개의 위성을 하늘에 띄워 올리겠답니다. 근데 5만 킬로 뭐 이쪽이 아니라 한 5천 킬로. 저 고도에 1200개를 띄워서 다 커버를 하겠대요. 제가 이해하기는 이게 너무 높으면은 장애물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질이 안 좋습니다. 근데 이걸 좀 내려서 5천 킬로 정도로 하다 보면 1024개가 전 세계 지구를 커버를 하고 훨씬 더 질 좋은 통신 시설을 갖추겠다.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근데 그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. 이거 갖고 안 돼요. 다른 스마트폰들이 지금 나와야 돼서. 하여간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이제 봤습니다. 중국도 지금 뭐 엄청 인수하고 있죠. 아까 거기 푸싱이라고 좀 스펠링이 잘못됐는데 FOSUN인데 제가 거기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푸싱 그룹이 클럽 매드를 최근에 인수를 했어요. 그 다음에 태양의 서커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인수를 했어요. 참 우리 같으면 못하죠. 피닉스 파크를 보고 있습니다. 여기 클럽 매드를 하나 넣겠대요. 참 과감한 그 정책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세계화. 저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점프를 하겠습니다. 이제는 뭐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오고 있죠. 그 와중에 이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축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.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게 여기 보시면은 나프타가 이제 미국, 캐나다, 멕시코 19 트릴리언 달러. 근데 저희가 이제 거의 이 코리아, 차이나, 재팬이 쫓아갔습니다. 16 트릴리언. 아세안 국가까지 합치면은 거의 같죠. 근데 성장세가 이쪽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? 이런 데 가야 돼요. 뭐 타일랜드, 베트남,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여러분들 이런 데 가서 우리 몫을 챙겨야 됩니다.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. 여기 이건 뭐 그냥 단순히 세계 여러 연구기관들이 포커싱을 합니다. 앞으로 잘 나갈 국가들. 뭐 2004 브릭이라고 여러분 다 들었겠고, 골드만삭스에서 만든 텀이죠. 그 다음에 뭐 넥스트 11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비스타, 뭐 메이빈즈, 브릭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여기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국가가 5개. 인도네시아가 이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거예요. 여기 우리 몫이 있어야 됩니까?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?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. 누가 할 거예요? 여러분들이 해야죠. 여러분. 인구도 많아요. 물론 이제 무슬람 국가다 보니까 좀 힘든 면이 있지만은 복음화가 돼야죠. 근데 거기는 그 종교는,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우리 국가 종교는 이슬람이다. 이렇게 돼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아요. 사실 다 허용이 됩니다. 사실 필리핀도 작년에 7% 성장했어요. 방글라데시, 베트남도 이 공표가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인디아, 당연히. 그 다음에 나이제리아는 나라가 이게 좀 특이하게 보입니다. 나이제리아, 뭐 넥스트 11, 뭐 메이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
작년에 5.3% 정도, 4% 정도 성장을 했고. 근데 이런 데가 신흥 국가죠. 신흥 국가. 우리가 손대야 될 국가. 이렇게. 아프리카도 지금은 뭐 좀 그래요. 근데 아프리카의 그 중국 이 GNI, per capita, 1인당 Gross National Income, 인컴으로 계산한 게 6,560불인데 이거보다 높은 나라가 6개가 있어요. 이 색깔입니다. 지금 리비아는 좀 아닌 것 같고, 알제리아도 좀 분쟁이 있지만, 이쪽 내려오면은 사우스 아프리카, 그 다음에 보츠와나 이런데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인도와 중국 사이, 인도는 지금 1,570, 한 9개 정도 됩니다. 이집트 등등. 근데 여기는 지금 앞으로 또 가능성이 큰 게 일단 인구가 많아요. 인구가 2015년에 세계 15개 인구 많은 국가 중에 5개 국가가 아프리카 네이션입니다. 나이지리아, 콩고, 이디오피아, 이집트, 우간다 이렇게 될 거래요. 그럼 뭡니까? 시장이죠, 시장. 그리고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고. 그리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에도 엄청 많습니다. 한 1억 정도가 외국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고국에 보내는 그 돈, 이게 또 엄청납니다. 그리고 요즘 돌아가서 회사들 차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전 뭐 대강 다 끝났는데 아브라함 생각이 나요. 아브라함,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. 그래서 우루 여기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이죠. 이 지역에 살다가 이렇게 옮겼어요. 하란에 가셨고 하란에서 사실 아버님을 여의셨죠.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까지 가나안으로 이렇게 내려왔고 잠깐 애굽에 갔다가 다시 정착을 돌아와서 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당시 우르에서 하란 여기까지 걸어서 말 타고 갔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. 지금 우리 비행기 타고 저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는 것보다 더 힘들죠. 근데 이분들은 세계화를 이때 한 거예요. 세계를 향해서 나간 겁니다. 뭐 여기 와 보면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가 익숙하지도 않고 아주 별 세상이었죠. 그러나 말씀을 믿고 가서 지금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?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됐다. 이렇게 말씀을 하는 요 성경 구절을 보니까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떠나셔야 됩니다. 친척 아비를 떠나서 가세요. 사실 요셉도 느헤미야도 다 포로로 물론 잡혀갔다지만은 남의 나라에서 총리가 됐어요. 그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총독으로 돌아와가지고 52일 만에 건설한 사람이 느헤미야 아닙니까? 여러분들 이런 기질을 갖고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받아서 세계화가 되시라 하는 말씀.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만두라는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그만두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학 졸업하시는 4학년들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좀 암담합니다. 그러나 세계는 넓습니다. 나가야지 한국도 좋고 또 우리 믿음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쫓아서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